안녕하세요. 은퇴. 생각만 해도 좀 막막하시죠? 특히 돈 문제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은퇴 후에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핵심 기둥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거의 매일 이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평생 모은 이 돈 정말 괜찮을까? 어디서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기진 않을까? 이 불안감,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그 불안감의 정체를 파고들면요, 결국 이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바로 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세금. 이 세 가지가 은퇴 후 재정관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키워드는 지키기예요. 이미 내 것으로 확보된 이 연금을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가장 유리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게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선택지가 두 개죠. 조기 수령이랑 연기 수령. 쉽게 말해서 일찍 받을 거냐, 아니면 좀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을 거냐, 이거예요. 일찍 받으면 당장 현금이 생겨서 좋긴 한데 평생 받는 금액이 영구적으로 깎여요. 반대로 늦게 받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훨씬 쏠쏠해지죠. 이건 정말 정답이 없어요. 내 건강 상태나 다른 돈 나올 구멍이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선택이 뒤에서 얘기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해야겠죠? 그리고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민연금, 그거 비과세 아닙니다. 엄연히 공적연금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떼는 과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내 통장에 100만 원이 그대로 꽂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금 떼고 나서 진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모든 계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대충 감이 잡히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죠. 애써 지킨 내 연금을 슬금슬금 갉아먹는 주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두 번째 기둥의 키워드는 그래서 줄이기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퇴직하고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아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이걸 흔히 건보료 폭탄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소득도 줄었는데 왜 보험료는 몇 배로 뛰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신분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회사 다닐 때는 월급 받는 직장 가입자였잖아요. 근데 퇴직하는 순간 우리는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문제는 이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방식이 직장 다닐 때랑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점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폭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직장 다닐 땐 딱 내 월급, 즉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냈어요.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지역 가입자가 되면요, 소득은 기본이고 내가 가진 집,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건보료 폭탄은 바로 이 재산 항목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갑자기 없던 항목이 추가되니까요. 그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냐? 아,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자의 충격을 좀 줄여주려고 최대 3년까지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개인마다 조건이 다 다르니까 나는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연금 지켰고 건보료 줄일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차례죠. 세 번째 기둥, 바로 세금, 최적화입니다. 결국 연금을 얼마를 받든 건보료를 얼마를 내든 이 모든 걸 마지막에 결정하는 건 세금이니까요. 종합적인 세금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은 우리가 IRP나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 즉 사적연금으로 돈을 빨 때 내는 세금이에요. 3.3%에서 5.5% 정도죠. 아주 낮아요. 근데 오른쪽은 뭐냐?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로 낼 때의 세율입니다. 무려 6%에서 최대 45%까지 확 뛰어오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똑같은 100만 원을 찾아 써도 어떤 주머니에서 꺼내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후 인출 전략의 해치문보다 바로 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적연금 계좌를 최대한 똑똑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더 머리가 복잡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 건물 있으신 분들은 임대소득 이런 것들이요. 소득세를 올리는 건 물론이고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끌어올립니다.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는 셈이죠. 이처럼 연금, 건보료, 세금은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의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이해하는 게 은퇴 재무 설계의 진짜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 건보료, 세금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걸 다 합쳐서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진짜 핵심 열쇠는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연금, 건강보험료, 세금. 이 셋은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톱니바퀴와 같아요. 내가 연금을 일찍 받기로 결정하면 그게 내 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와 세금에 바로 영향을 주고요. 내가 어떤 자산을 처분하면 그게 또 건보료와 세금 계산을 바꿔버리죠. 하나를 건드리면 나머지 둘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연금 언제부터 받을지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둘째,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서 건보료 부담을 낮춰야 하고요. 셋째, 돈이 필요할 땐 세금이 가장 저렴한 사적연금 계좌부터 꺼내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네,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이 항상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우고 계신 은퇴 계획, 혹시 연금 따로, 세금 따로 이렇게 각각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공적인 은퇴의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